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 막장 스토리가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제 친구의 실제 경험담인데 듣고 나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어머니가 예비 사위 뺨을 때렸습니다. 네, 맞아요. 흔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을 때리는 드라마는 많이 봤지만 이번엔 주체가 달라요. 어머니가 사위, 그것도 예비 사위 뺨을 때린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풀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8개의 챕터로 구성될 거고요.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보듯이 흥미진진한 전개와 반전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논리적인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고 있으니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완벽한 예비사위. 그러나 이 사건의 시작은 제 친구 수아의 연애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수아는 32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눈에 띄는 미모와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수아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상대는 바로 민준 씨였죠. 민준 씨는 정말 누가 봐도 완벽한 예비 사위였어요.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금융권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였죠.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 거기에 유머러스하고 자상하기까지 했으니 수아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민준 씨를 만난 수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수아의 어머니 박 여사님은 민준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에 하트가 가득했어요. 사위복이 터졌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실 정도였으니까요. 박 여사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딸만큼은 돈 때문에 힘든 일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셨죠. 그런 박 여사님 눈에 민준 씨는 그야말로 황태자였던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도 확실하고 집안도 좋다고 했으니 더할 나위 없었겠죠. 민준 씨는 처가 될 수아의 집에도 깍듯하게 행동했어요. 매번 찾아올 때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왔고 박 여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맞장 붙였죠. 수아는 그런 민준 씨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이야 싶으면서도 내심 뿌듯하고 기뻤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어요. 상견례도 화기애애하게 마쳤고 신혼집과 예단, 예물 등 세부적인 사항들도 양가 합의하에 큰 무리 없이 결정되었죠. 수아는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법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예비 사위에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박 여사님의 엄청난 촉과 집념으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다가올 거예요. 박 여사님의 예리한 눈썰미와 남다른 직감은 이미 여러 차례 수아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박 여사님의 촉, 스멀스멀 피어나는 의심. 평소 박 여사님은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직감적으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 박 여사님이 민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마냥 좋다고만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박 여사님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가 워낙 완벽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수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박 여사님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으신 거죠. 어느 날 민준 씨가 수아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간 후였어요. 박 여사님은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시더니 수아에게 불쑥 물으셨어요. 수아야, 민준이 그애 혹시 담배 피우니? 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 씨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고 수아도 담배 냄새를 맡은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민준 씨 담배 안 피워요.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걸요?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박 여사님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글쎄다, 방금 전에도 민준이 외투에서 희미하게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던데 엄마 코는 귀신 같잖아. 박 여사님은 특유의 예리한 눈빛으로 수아를 바라보셨어요. 수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박 여사님은 그 후로도 민준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매주 주말마다 수아의 집을 찾아왔는데 박 여사님은 민준 씨가 올 때마다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죠. 예를 들어 민준 씨는 항상 말끔한 차림이었지만 어느 날은 넥타이 매는 법이 평소와 달랐고 또 다른 날은 머리 스타일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주었어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박 여사님은 이런 불일치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특히 박 여사님은 민준 씨의 눈빛에서 가끔 스치는 불안감 같은 것을 포착하셨다고 해요. 늘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워 보이던 민준 씨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비치는 초조함이나 걱정스러운 기색을 말이죠.
수아는 그저 엄마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완벽한 사위라서 괜히 꼬투리 잡으려는 심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 여사님은 본인의 직감을 믿으셨어요. 겉모습은 완벽해도 어딘가 불안정한 구석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예감은 훗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복선이 되었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드러나는 수상한 그림자. 박 여사님의 의심은 단순한 직감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직접 행동에 나서셨죠. 물론 수아 몰래였어요. 괜히 딸이 오해할까 봐 혼자 조용히 민준 씨의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민준 씨의 회사 근처를 오가며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수아가 민준 씨와 데이트하는 날이면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민준 씨는 흠잡을 데 없는 남자친구이자 예비 사위였어요. 박 여사님은 자신의 촉이 틀렸나 싶어 잠시 안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내 그 안도는 더 큰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박 여사님은 친구분들과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우연히 민준 씨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젊은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고 있었죠. 박 여사님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아닐 거야 닮은 사람이겠지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민준 씨의 뒷모습과 옆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걸음걸이가 틀림없이 민준 씨였던 거예요. 박 여사님은 재빨리 숨어서 그 둘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고급 브랜드 매장을 들어가 구경하고 서로에게 옷을 골라주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죠. 심지어 민준 씨는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연인 사이의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박 여사님은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너무 당황하고 손이 떨려서 그러지 못했다고 해요. 그저 충격에 휩싸여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박 여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아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민준 씨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직접 봤으니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하지만 당장 수아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야기했다가는 오히려 수아가 자신을 오해하고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죠. 박 여사님은 혼자서 이 비밀을 간직한 채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민준 씨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박 여사님은 단순히 의심을 하는 것을 넘어 마치 탐정처럼 민준 씨의 모든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아에게 민준 씨의 스케줄을 슬쩍 물어보기도 하고 민준 씨의 회사 동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기도 했죠. 이렇게 박 여사님의 집념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터질 한 방의 폭탄으로 작용할 거라는 복선이 깔리기 시작한 거죠. 완벽한 이중생활,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 박 여사님은 백화점에서 민준 씨를 본 이후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돈이 아깝지 않았다고 해요. 탐정은 몇 주간 민준 씨를 미행했고 그 결과는 박 여사님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죠. 민준 씨는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아에게는 자상하고 믿음직한 예비 남편이었지만 다른 여자에게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탐정 보고서에는 민준 씨가 백화점에서 본 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넘어 거의 부부처럼 살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는 민준 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민준 씨가 수아에게 매주 찾아올 때마다 넥타이나 머리 스타일이 달랐던 이유, 그리고 외투에서 담배 냄새가 났던 이유가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죠. 다른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생긴 생활의 흔적들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탐정은 민준 씨가 수아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수아 아버지의 탄탄한 재력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수아 아버지가 몇 년 전 새로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는데 민준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수아에게 접근했던 거죠. 박 여사님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해요. 평생을 믿어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치셨죠. 딸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예뻐했던 사위가 사실은 희대의 사기꾼이었다니 분노를 주체할 수 없으셨대요. 박 여사님은 며칠 밤낮을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수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과연 수아가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일이었고 더 늦기 전에 수아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박 여사님은 민준 씨를 조용히 만나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죠. 민준 씨가 어떤 변명을 할지, 과연 이 모든 것을 순순히 인정할지
박 여사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민준 씨를 호출했습니다. 이때 박 여사님의 얼굴에는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을 거예요. 그녀의 직감이 단순한 촉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강한 모성애의 발현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인생의 쓴맛을 보았기에 이번만큼은 딸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주한 진실, 터져버린 분노. 박 여사님은 민준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민준 씨, 잠깐 나 좀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처럼 능글맞게 웃으며 나타났지만 박 여사님의 서늘한 표정을 보고는 이내 얼굴이 굳어졌죠. 박 여사님은 수아 몰래 민준 씨를 데리고 한적한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탐정 보고서를 민준 씨 앞에 툭 던졌죠. 이게 뭔지 알겠어요? 박 여사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보고서를 펼쳐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동거하는 여자와의 사진, 심지어 그녀의 임신 진단서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담겨 있었죠. 민준 씨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박 여사님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박 여사님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용서 같은 소리 하지 마. 내 딸 인생을 망치려던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수아에게 이럴 수가 있어? 박 여사님은 차마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고 해요. 민준 씨는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을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수아에게 접근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는 수아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는 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둥, 온갖 핑계를 늘어놓았죠. 게다가 동거하던 여자와는 이미 정리 중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수아 씨를 너무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면 모든 걸 정리하고 수아 씨한테 잘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님의 눈빛이 이글거렸어요. 내가 감히 내 딸 이름을 입에 담지 마. 사랑? 내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올 자격도 없어. 박 여사님은 더 이상 민준 씨의 뻔뻔한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평생 누군가를 때려본 적 없는 박 여사님의 손이 민준 씨의 뺨으로 날아갔어요. 짝! 하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고 민준 씨의 얼굴은 충격으로 돌아갔죠. 박 여사님의 손에는 차가운 물컵이 들려 있었는데 그녀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장면이었어요. 뺨을 맞은 민준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박 여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눈물이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절규이자 딸의 행복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복선들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처럼 박 여사님의 행동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드라마틱한 결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뺨의 무게, 갈림길의 선수와 민준 씨의 뺨을 때린 후 박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왔어요. 민준 씨는 맞은 뺨을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얼어붙어 있었죠. 집에 돌아온 박 여사님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수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탐정 보고서를 내밀며 민준 씨의 이중생활과 그 추악한 본색을 낱낱이 이야기했죠. 수아는 박 여사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민준 씨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보고서에 담긴 사진과 증거들을 보면서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어요. 엄마, 거짓말이죠? 민준 씨가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아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님은 그런 수아를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수아야, 정신 차려. 엄마가 너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사실을 밝힌 건데. 내가 지금 외면하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야. 박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죠. 수아는 몇 시간 동안을 울고 또 울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의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여사님이 민준 씨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아는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졌어요. 평생을 온화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누군가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 뺨 한 대는 단순히 폭력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필사적인 사랑이자 민준 씨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낸 정의의 한 방이었죠. 수아는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한 어머니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뺨의 무게는 민준 씨에게는 치욕이었겠지만 수아에게는 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동시에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아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미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녀의 앞날이 주목되는 순간이었죠. 이 순간은 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녀의 선택은 앞으로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 여사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 셈이죠. 배신자의 몰락, 수아의 새로운 시작. 수아는 밤샘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민준 씨에게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그가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은 물론 자신의 어머니에게까지 폭언을 내뱉으며 변명하려 했던 모습에 더 이상 사랑이라는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수아는 민준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민준 씨는 어떻게든 수아를 설득하려 했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죠. 수아는 더 이상 민준 씨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수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준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수아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가 바라던 수아, 아버지의 재력도, 행복한 결혼 생활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죠. 박 여사님은 민준 씨에게 받은 충격으로 한동안 힘들어하는 수아를 곁에서 묵묵히 위로해 주셨어요. 수아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큰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배신감에 괴로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했어요. 수아는 민준 씨와의 파혼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용기를 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사건 이후로 수아와 박 여사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깊어졌죠. 수아는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효도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수아에게 큰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큰 성장을 선물한 셈이 되었죠.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민준 씨라는 배신자는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었고, 수아는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거죠. 마치 오랜 폭성 끝에 시원한 반전이 드러나는 것처럼 민준 씨의 몰락은 수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진정한 행복. 시간이 흘러 수아는 35살이 되었어요. 민준 씨와의 파혼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고, 수아는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죠. 예전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컸지만 이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 여사님은 여전히 수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의 조언자였죠. 그녀는 늘 수아에게 사랑은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심과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박 여사님은 수아에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엄마도 깨달은 게 많다. 사람 보는 눈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말이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보려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어느 날 수아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화려한 스펙이나 번지르르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수아는 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점차 마음이 이끌렸죠.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평범한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박 여사님도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부터 지켜보며 응원해 주셨어요. 박 여사님은 민준 씨 때와는 달리 이 남자의 눈빛에서 진실됨과 순수함을 읽으셨다고 해요. 그녀의 오랜 직감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수아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갔고 결국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수아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수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신랑의 손을 잡았고 박 여사님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딸의 모습에 안도하고 기뻐하셨던 거죠. 어머니의 뺨 한 대가 결국 수아의 인생을 파국에서 구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던 거예요. 가끔은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겉모습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보려 노력하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는 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